안녕하세요. 주간자소서 윤성훈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주 봤으면 좋았는데 자소서를 쓸 만한 기업들의 채용들이 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고 같이 영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공기관의 공채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새롭게 뜨는 기관들의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오늘의 테마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돼서 뜬 기관이 없다 보니까는 제가 요즘의 공공기관에서 많이 출제하는 문항인 인재상을 연계시키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이 최근에 자기네 기관들의 인재상을 연계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문항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인재상 연계 자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구조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시를 가지고 나온 건데 한국전력공사의 자소서 문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인재상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이 거기에 잘 부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라. 뭐 아니면은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정말 잘 맞는 사람임을 얘기를 해라라는 문항이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재상을 기반으로 자소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글 속에서 나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요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재상들은 테크니컬한 내용들이기보다는 어떤 가치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성향,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부분은 내가 어떠한 성향,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기반으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2번 항목이나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 이런 1번 문항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상 기반의 글을 쓸 때 조금 더 나의 성향이나 나의 성격적 특징을 이미지 메이킹에서 묘사한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재상 기반의 글을 쓸 때는 기관의 인재상을 기본적으로 찾아보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전력공사에 여러 유형의 인재상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인재상들의 그냥 막연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재상 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상을 기반으로 글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직무기술서 속에서 내가 특정한 어떠한 키워드를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를 연계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정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형태로 인재상이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러한 모습의 인재다라고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키워드가 던져지고 어떤 성향적인 성격적인 모습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재상 내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국전력공사의 직무기술서를 활용해서 각각의 인재상별로 맞는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의 인재상 유형별로 직무기술서상의 어떤 태도적인 요소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맞는 표현들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키워드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적인 관점을 정리를 했을 때 이러한 키워드들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가형 인재임을 증빙을 하는데 기업가형 인재가 가지고 있는 숨은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어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업가형 인재에 부합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인재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숨은 키워드들을 던져주면서 내가 이러한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곧들 서교공 같은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인재상 연계에서 실제 자소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숨은 의미, 키워드적인 표현을 찾아내서 그거를 매칭시켜서 해당 기관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과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험을 찾는데 지금 현재 인재상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인재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직 관점의 경험이 좀 유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인재상은 조직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들이 조금 더 유리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경험적인 부분들에 맞춰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구도에 맞춰서 텔링을 하고, 자, 700자의 글을 가지고 인재상에 대해서 맞는 사람임을 어필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 중에서 두 가지의 인재상이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300자가 활용이 돼야지 300자 또 350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인재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인재상을 어필하는데 최대 350자, 보통 300자 정도를 활용해서 인재상에 대한 어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술 동아리 경험을 가지고 한 가지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토리의 뼈대를 잡으시고요. 자, 뼈대를 잡은 다음에 이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텔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잡아주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인재상과 그 다음에 키워드를 두 갈씩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두 갈씩으로 제시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스토리 내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키워드, 자, 상황에 맞는 의견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통섭형 인재라는 인재상까지 같이 연계를 해갖고 글에 대한 완성을 시켜주시면 이런 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의견 조정으로 학교 행사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텔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통섭형 인재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글 가지고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방식으로 하나의 인재상을 더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인턴 경험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이미 쓴 게 있으니까는 300자에서 350자 정도의 글의 숫자를 잡아갖고 글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 문제, 행동, 결과의 흐름을 잡아갖고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토리라인의 구성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아까의 그 뼈대에 맞는 스토리라인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앞단에다가 인재상적인 표현과 두괄식적인 표현을 같이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대한 주인의식, 기업가형 인재의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적극적인 실행을 이끌어내 빠르게 문서를 완성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가형 인재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두 가지에 포함시켰으니까 다시 문서 구조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글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개의 문항이 통섭형 인재와 기업가형 인재 두 개의 문항이 완성이 됐을 텐데 이러한 두 개의 문항을 300자에서 350자의 형태로 좀 글을 작성을 해서 각각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임을 어필을 해주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거를 하나의 그냥 통칭적인 매개체를 이용해 갖고 좀 모아주시면은 글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모아줘야 되냐면은 두 개의 글에다가 전체 두괄식적인 표현을 하나 써주시게 되면은 두 개의 인재상을 언급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다른 공공기관처럼 하나의 인재상만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쓰시면 되겠지만 두 개의 인재상을 언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모아주는 매개체를 가지고 두 개의 인재상을 같이 묶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으로 인재상에 대한 두 가지를 쓰고 매개체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까지 가이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주는 매개체를 하나 더 잡아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시즌이 도래하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나오게 되는 기업의 채용 자소서를 기반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또 자소서 잘 작성해서 좋은 결과를 올해는 꼭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